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은 다 똑같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 DNA, RNA, 아미노산. 그래서 내가 만드는 이 아미노산을 이용한 단백질이나 세균이 만드는 단백질이나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이라는 깜짝이야. 눈이 뒤집혔어 한쪽이. 당뇨병이라는 질병은 어떤 거냐면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대사가 작용이 잘 안 되는 걸 당뇨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른 사람 피를 정제해가지고 인슐린을 뽑아내자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개발한 방법이 뭐냐면 야, 우리만 이런 유전보호 체계를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 몸속의 대장균에 주목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사람의 DNA의 유전자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딱 끊어가지고 박테리아들은 대장균은 이렇게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거든. 이 원형의 DNA에서 이 부분을 자른 다음에 사람의 인슐린을 만드는 DNA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그러고서 얘를 당분에 담가놨어. 그랬더니 얘가 계속 번식을 하면서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인슐린만 만들어내. 그 인슐린을 정제해가지고 사람들이 주사를 하는 거야. 그래도 그 인슐린이 똑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지 않니? 그래서 유전보호 체계의 공통성이라는 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각기 모양이나 형태, 생활하는 환경이 다 다르지만 이 구조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다 똑같은 이 구조 스트럭처를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모든 생물이 하나의 공통적인 조상에서부터 갈라져 왔다. 그때부터 이런 단백질 만드는 구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생물학적으로. 그쵸? 근데 이걸 또 다른 사람들은 거봐 이거는 누군 절대자의 의지가 없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어. 절대자의 큰 계획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진화를 주장하는 근거로도 사용이 되고 창조됐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근거로도 사용되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야. 자, 그러면 유전자가 이상이 되면 병이 생기겠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제대로 되는 걸 만들지 못하니까. 그럼 어떤 병이 있는지 볼 건데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백색증. 다른 말로 알비노라고도 하고요. 토끼 같은 경우에 백색증 걸린 애들이 되게 많아. 토끼 흰 토끼들 있잖아. 이거 예쁜 게 아니라 병 걸린 거야, 흰 토끼들은. 아, 병 걸렸다 그러긴 조금 애매하고 그냥 선천적으로 그 색깔을 내는 색소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머리카락도 그렇고 뭐 피부 뭐 이런 털 이런 게 다 하얗게 나오는 거. 사람들도 알비노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백색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거든. 피부가 하얘져.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토끼는 이런 하얀 토끼는 유독 눈이 시뻘게. 왜 그러겠어? 이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눈에 이제 혈관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보이니까 눈이 시뻘겋게 보이는 거지. 우리나라에 이런 허연 토끼들 많아. 그래서 허연 토끼들 어차피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선생님 아까 허연 애들은 잘 잡아먹힌다면서요. 토끼는 보여도 잘 잡아먹혀 원래. 그래서 허연 토끼나 누런 토끼나 생존율에 별 차이가 없어. 그리고 허연 토끼는 대부분 어디서 키우는 애냐면 농장에서 키우는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많아. 잡아먹힐 일이 별로 없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허연 토끼가 많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난주에 내가 계란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너무 비싼 거야. 한 판에 막 9,000원씩 하더라고. 싼 게 30알에. 근데 옆에 미국산 계란이 들어와 있더라고. 미국산 계란 6천 얼마인가 6천 얼마였던 것 같아. 한 판에. 근데 하얘 계란이. 근데 우리나라 계란은 다 누리끼리 하잖아. 그래서 물어봤었거든 내가 예전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흰 닭이 낳으면 계란이 하얗고 누런 닭이 낳으면 계란이 누렇대. 그럼 우리나라 내 기억에는 어렸을 때 분명히 흰 계란 있었거든 우리도. 근데 요즘은 안 키운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 계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계란이 낳을 때 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낳는 게 아니라 닭장에서 알을 낳으니까 환경이 되게 안 좋아서 흰 계란에 똥이 묻으면 잘 보이는 거야.
근데 누런 계란은 똥이 묻어도 잘 안 보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런 계란들을 더 선호해서 흰닭을 안 키우기 시작했대. 그래서 거의 없대 우리나라에는 흰닭 키우는 데가. 근데 미국은 흰닭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산 달걀이 들어왔는데 다 흰 달걀이더라고. 우리나라는 흰 달걀 거의 없거든. 우리나라산 국산 흰 달걀. 그래서 달걀이 흰색인데 국산이라 그러면 그 거짓말일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야. 유전에 의한 질병 또 어떤 게 나와 있나 봤더니 DNA에서 정상적으로 CTT라는 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돌연변이에 의해서 CAT, T 대신에 A가 들어왔대. 그러면 RNA로 전사될 때 GAA가 전사돼서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GUA라는 코돈이 만들어지면서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그 자리에 들어왔어. 글루탐산 자리에. 그랬더니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낫 모양으로 휘어졌네. 이 낫 모양으로 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산소를 운반하지 못해.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면 얘가 하는 일이라고는 산소 운반하는 일밖에 없는데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면 쓸데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근데 얘도 적혈구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 산소호흡이 좀 문제가 생겨서 빈혈이 생겨.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생긴 게 이렇게 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네끼리 엉키기도 하고 혈관 사이를 막아서 길을 막아. 그래서 큰 동맥이나 정맥은 상관이 없는데 모세혈관에서 막혀버리는 일이 벌어져. 그러면 그 혈관이 폐색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뭐 심부전증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뇌 근처에서 막혀버리면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 질병을 안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노동이나 힘든 일은 못 할 거 아니야. 빈혈이 있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할 거야. 짐을 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고 일어날 때마다 머리 붙잡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일을 시키니? 저거 높은 데 올라갔다가 평소에도 숨 못 쉬는데 무거운 거 지고 높은 데 올라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정신 잃어버리면 추락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 무시무시한 거지. 굉장한 질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 한 장 넘겨보시면 개념 확인 문제도 있는데요. 개념 확인 문제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이제 파란 책 2권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서는 일부 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1권은 하나도 안 빼고 지금 우리가 다 한 거거든. 1학기에 당장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요 때까지만 듣고 못 듣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한 거고 2권은 스킵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어차피 우리가 리뷰를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시험 대비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1권 다 더 자세하게 한 거고 얘는 스킵할 것도 있을 건데 자 봅시다. 10페이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거든요. 지질시대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도대체 뭘 지질시대라고 하는지. 땅이 만들어진 시대,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의 모든 시기를 지질시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쪽에다가 적을 건데 여기까지 적으니까 여기부터 적을.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어. 그리고 처음부터 되게 오랜 시간이 흘렀어. 이걸 선캄브리아 시기라고 불러. 그리고 선캄브리아 시대 이후에 고생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중생대가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시기를 신생대라고 부릅니다. 고생대는 언제부터냐면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그리고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그리고 현재는 신생대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캄브리아 시기가 되게 오래 길었는데 이거 대구분이고요. 저 사이에 또 다른 구분이 있어. 고생대는 여러 개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뉩니다. 카모실대 석회, 그리고 중생대는 트쥐백, 캄브리아기, 오르도스기, 실론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이 캄브리아기 이전 시대라고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리는 거야. 이 캄브리아기가 되게 중요한 시대야. 생물종의 대폭발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터져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중생대는 트지백인데 트라이아이스기, 쥬라기, 백악기. 들어봤죠? 쥬라기, 백악기는 공룡이 살던 시대. 이걸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아. 통합과학에서는 이건 지구과학의 영역이니까 알고만 있으라고. 그리고 우리 책에는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볼 거는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했냐라는 거지. 저 시대 구분을 화석을 통해서 했어. 화석. 그래서 화석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교재로 넘어와서요. 화석. 밑줄 좀 칠게요. 먼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유해 동그라미 치고 흔적 동그라미 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화석은 동물의 뼈 이런 거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 뼈인 유해인 뼈도 화석이지만 흔적도 화석이야. 기어다닌 흔적이라든지 생물이 구멍을 뚫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는 화석으로 칩니다.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땅 속에 묻혀. 근데 땅 속에 묻힌다 그 위에다가 급속히라고 적어 놓으세요. 급속히. 빨리 묻혀야 돼. 빨리.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죽었는데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살랑살랑 찔끔찔끔 모래가 그 사이에 내 몸은 다 썩었겠지. 그리고 지나가던 들짐승이 다 뜯어먹고 하면 훼손이 될 거 아니야. 이러면 화석이 잘 안 만들어져. 이런 거야. 내가 공룡이었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늪이 있었는데 저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건너가면 생각하다가 빨리 건너가려고 딱 디뎠는데 그냥 푹 빠져가지고 꼬록꼬록꼬록 하다가 진흙을 마시고서 그대로 죽어버려서 그 진흙이 마르면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화석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니면 길을 가고 있는데 산이 무너져 흘러내리고 있어. 오 멋있다. 구경하고 있는 거지 내가. 구경하고 있다가 그대로 흙더미에 깔려가지고 죽었네. 이런 경우에 화석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죽은 애가 화석이 되는 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퇴적물이 쌓여 그 위에 쌓인 다음에 화석이 되는 거고요. 지층이 융기한 거야. 내가 땅 속에 묻혀 있어. 이거 어떻게 알 거야? 땅이 훅 올라와 가지고 내가 드러나야지 화석인지 알게 되는 거지. 아니면 누군가 땅을 파다가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화석이 되는 건데, 자, 두 번째 포인트에도 보면 퇴적물이 쌓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밑줄 쳐주시고 그 위에다가 퇴적암이라고 적어주세요. 퇴적암. 화석은 퇴적암 지층에서만 발견이 되거든. 돌이 만들어지는 환경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뭐뭐 있냐면 우리 암석의 생성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퇴적암이 있고 화성암이 있고 변성암이 있어. 퇴적암은 무언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고 화성암은 마그마에 의해서 돌이 녹아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죽어서 화석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화석이 됐는데 마그마가 와가지고 나를 다 녹여버렸어. 그럼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화석이 안 만들어지겠지. 변성암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마찬가지야. 화석이 됐어. 근데 쫙 눌리면서 압력에 의해서 다 찌그러져 버리면 이건 화석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변성암에서도 화석이 안 나타나지. 화석은 어디서만 나타나는 거야? 퇴적암 지층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석의 종류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얘네들이 살았던 시간, 그러니까 생존 기간, 그리고 분포했던 면적, 이거에 따라서 생존 기간이 긴데 분포 면적은 좁았던 애들을 시상화석이라고 하고요. 생존 기간은 짧았는데 분포 면적이 넓었던 애들을 표준화석이라고 불러. 시상화석은 환경을 나타내주는 애들이야. 지금도 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고사리 화석이 나왔어.
그러면 누구나 다 어떻게 생각해? 와, 이 화석이 만들어졌던 시기에 여기는 따뜻한 육지였겠구나 생각하지. 고사리 화석이 나왔는데, 오, 이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여기는 깊은 바다였겠네. 바보냐? 고사리가 바다에 사는 거 아니잖아. 산에 살잖아. 지금도 살고 있잖아. 조개가 나왔어. 조개가 나왔으면 이 조개가 살았던 당시에 이 지층은 뭐 따뜻한 얕은 바다나 뭐 강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조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산이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살고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시상화석을 잡습니다. 표준화석은 뭐냐면 얘가 나왔으면 딱 그 시기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시기에만 살았던 애들. 되게 생존 기간이 짧았던 애들. 근데 되게 넓게 살았던 애들. 가장 대표적인 게 암모나이트라는 애야. 중생대 바다에만 살았어. 고생대에도 없었고 중생대 트라이아이스기에 나타나가지고 백악기까지 살았던 애거든. 그러니까 암모나이트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거기는 중생대 바다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삼엽충이라는 애가 나왔어. 삼엽충은 언제 나온 거냐면 고생대에 나온 거거든. 삼엽충이 나왔으면 무조건 고생대 바다야. 그리고 지층이 쌓이는 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밑에 게 오래된 거야. 이건 이제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게 오래된 거야. 그러면 삼엽충이 나왔고 암모나이트가 나왔으면 이 위에 삼엽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대체적으로 삼엽충이 나왔고 암모나이트가 나왔으면 그 위에는 다른 애들이 나와야지. 신생대 또 바다에 살던 애들은 화폐석이라는 애들이 있거든. 그럼 여기에는 화폐석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 계속 바다였으면. 근데 삼엽충이 나왔는데 여기에 공룡이 나올 수도 있어. 바다였던 게 융기해가지고 육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돼. 몇억 년이 지났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 하지만 다시 되돌아가고 뭐 삼엽충이 쌓인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지 잘. 그래서 시상화석하고 표준화석을 구분을 할 거고요. 시상화석은 그래서 환경을 알려주는 거고, 표준화석은 그 시대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 표를 한번 봅시다. 시상화석의 예, 고사리, 산호, 조개 이런 애들이 있고 이건 지금도 있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날씨를 추론하기가 되게 좋았겠죠. 표준화석의 예, 고생대에는 삼엽충, 갑주어, 완종류라는 게 있었대. 삼엽충은 물속에 살던 벌레 같은 애고요. 완종류는 조개류라고 생각하면 돼. 암모나이트도 조개류야. 그리고 공룡이 살았었고. 이거 뭐니 이거? 지금 책에 있는 공룡. 티렉스야, 티렉스. 그 다음에 신생대에는 바다의 화폐석이 살았고 메모드라는 애가 있었네. 이거 되게 멋있지 않니 메모드? 코끼리보다 1배 반 이상 큰 거는 2배 이상 큰 어마어마한 존재죠. 지금 멸종을 한.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어. 뭘 통해서? 시상 화석을 통해서. 그리고 그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거기도 좀 체크할게요. 생성될 당시의 환경 밑줄 쳐주시고 시상화석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에 11쪽으로 넘어와서 동그라미 2번에 생성 시기 밑줄 치고 표준화석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진화 과정 밑줄 쳐주시고 대륙의 이동 밑줄 쳐주시고 바다와 육지 환경 제목에만 다 밑줄 쳐주세요. 삼엽충, 완종류, 갑주어 이런 애들이 나오면 바다였을 거고 공룡이나 메모드나 고사리나 이런 게 나왔으면 육지였을 거고 그 생물의 진화 과정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야. 깊은 곳에서는 더 나이가 오래된 애들, 나이가 오래됐다기보다 오래전에 살았던 애들이 나타나는 거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화했거든 생물들이. 조그만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이 등장을 하고 무척추 동물이 만들어 척추가 없는 동물들 흔히 오징어, 문어 이런 애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 애들에서 척추가 있는 동물이 만들어지는데 척추가 있으면 여러 가지 유용하니까 제일 먼저 나왔던 애들이 어류야. 어류는 언제 나왔냐면 고생대 때 나왔어. 고생대 때 나와서 고생대 때 번성했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온 애들이 양서류인데 잘 보세요. 물하고 관계된 거야. 이 척추동물의 진화는. 왜냐면
어류는 물 속에 사니까 물을 내가 소비하고 뭐 걱정할 게 없잖아. 물 속에 사니까. 근데 그 다음에 등장했던 애들이 뭐냐면 물 속에만 사는 게 아니라 고생대 때 양서류가 등장을 하는데 양서류는 양쪽에서 서식할 수 있는 생물이란 뜻이야. 어디서도 살아? 땅에서도 살 수 있어.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물을 완전히 벗어나면 살 수가 없어. 양서류는 피부 호흡을 해서 피부가 마르면 죽어. 개구리들 같은 거, 도롱뇽들 피부가 마르면 죽어서 물가에만 사는 거야. 물 밖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 근데 그 다음 진화된 게 뭐냐면 파충류야. 파충류도 물이 꼭 필요하거든. 근데 뭔가 하나를 개발을 해낸 거야. 비늘이라는 게 생겼어 몸에. 그래서 몸을 충분히 물만 먹으면 물이 증발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비늘이 생겼기 때문에 파충류들은 물을 떠나서 먼 곳에서도 생활할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어류, 양서류, 파충류 다 변온동물이야. 날씨에 영향을 받아. 따뜻해지면 움직이고 차가워지면 못 움직여. 그러니까 환경이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지. 추운 데로는 못 가잖아. 그 다음으로 진화된 게 뭐냐면 조류하고 포유류인데 조류하고 포유류는 몸 안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피가 따뜻해. 그래서 추운 데서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훨씬 넓어진 거지. 전 지구적으로 모든 곳에서 살 수 있잖아. 제일 추운 곳 지구에서 남극 거기에 조류 살잖아. 펭귄 살잖아. 그 뽀로로 친구들 모여갖고 살잖아. 그리고 포유류들도 살잖아. 바다사자라든지 이런 애들 살잖아. 남극에도 살고 저 꼭대기 북극에도 살고. 그래서 점점 환경이 더 넓어졌다. 물에서만 살 수 있었는데 물가에서 살 수 있게 되고 육지에서 살 수 있게 됐는데 한정적이었는데 모든 육지에서 살 수 있게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 그럼 왜 진화할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는 나와바리가 넓어지면 더 많은 애들이 살 수 있잖아. 내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애들이 많은 거야. 벗어나서 살고 싶은 거야. 넓은 땅에서. 그런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보면 과거 대륙 분포 변화 있는데 뭐 메소사우루스하고 글로소프테라스 있는데 글로소프테라스는 풀이고요. 메소사우루스라는 애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 민물도마뱀이라는 뜻이거든요. 도마뱀, 민물, 어디에 살아? 육지에 살아. 강에 사는 애인데 지금 얘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에서 발견된단 말이야. 근데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가 지금은 가운데 대서양이라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으니까 실제로 두 군데에서 살던 애가 옮겨갔을 리는 없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는 증거로 사용이 되는 거지. 이것도 우리 판계할 때 했던 내용이죠. 이거 기후도 쭉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이거는 처음에 얘기했죠. 성칸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신생대도 구분하는 게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것도 써줄게.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저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복싱 선수인데 팔이 4개면 사기지. 나는 2개밖에 없는데 쟤는 4개야. 그러면 4개로 때리고 나는 2개로 때려야 되면 사기잖아. 그래서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고, 뭐 지구과학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요 위에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구과학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대신에 성칸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구분은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지질 시대를 또 구분하는데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기라는 게 있네요. 성칸브리아 시대. 얘네는 화석이 왜 안 발견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너무 오래됐어. 첫 번째. 그래갖고 변성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만들어졌다가도 없어질 거야. 그리고 생물이 처음 등장한 시기이기 때문에 되게 작아. 구별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때는 아직 어류도 없어. 척추동물이 없으니까 딱딱한 뼈나 이런 껍질이 없어. 그럼 화석으로 만들어지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겠지. 그래서 화석이 없는 거야. 성칸브리아 시대 화석은. 성칸브리아 시대 화석은 딱 2개밖에 안 나옵니다.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는 그 뒤에 나오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그 3번 보세요.
지질 시대의 상대적인 길이. 이거 시험에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이거 푸는 방법 되게 간단해. 나만의 방법이 있거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나다라마가 차례대로 쌓인 거야 지금. 가가 쌓이고 나가 쌓이고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오래된 거라 그랬잖아. 화석이 A, B, C, D, E, F가 있는데 A는 가가 쌓일 때부터 다가 쌓일 때까지 생존했던 애야. 그러니까 다가 쌓일 때까지만 살고 멸종한 거야. 당연히 B는 다일 때 나타난 거고 지금도 살아있는 거고, C는 라 시기에만 살고 멸종한 애야. 그러니까 얘가 뭐겠어? 표준화석이야. 라가. 표준화석으로 제일 좋은 친구는 라. 시상화석으로 제일 좋은 친구는 누구겠어? 옛날에도 살았는데 지금도 계속 살고 있는 D. 얘가 시상화석으로는 되게 좋은 애겠죠. 그것도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 가나다라 말을 두 개의 치대로 구분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처음 등장한 화살표 끝에다가 1이라고 쓰고 얘네들이 멸종한 화살표 끝에다가 1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은 시작할 필요 없으니까 다와 라 사이에 1이라고 쓰고, B는 나와 다 사이에 1이라고 쓰고, C는 다와 라 사이에 1이라고 쓰고 라와 마 사이에 1이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다와 라 사이가 몇 점이 되냐면 1점, 2점, 3점, 4점이 되네. 그래서 요 가나다라마 지층을 두 개의 시대로 구분하라고 하면 가나다까지 그리고 라마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꼭 써놓으세요. 포인트 적어가지고. 그럼 한 장 넘겨보시면 개념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숙제가 자꾸 많아진다고 하니까 요거는 지금 풀어봅시다. 성캄브리아 시기에 화석이 별로 없었던 이유 13쪽. 일단 개체수가 적었다. 생물의 첫 번째 줄에. 그리고 단단한 뼈나 껍질이 없었다. 이 두 개 밑줄 쳐주세요. 애초에 살고 있는 애들도 별로 없었고 단단한 뼈나 껍질이 없으니까 흔적이 잘 안 나타난다. 근데 두 번째 점에 보니까 바다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바다 동그라미 치시고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 밑줄 쳐줍니다. 바다 최초의 생명체 출현. 왜냐면 처음에 지구는 자외선이 엄청 강했을 거야. 자외선이 엄청 강했는데 그러니까 땅에는 생물이 살 수 없었고 바다에만 생물이 살 수 있었던 거지. 바다가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그러다가 바다에서 최초의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나타났는데 그 이름은 남세균이야. 영어로 사이아노박테리아. 세균이 박테리아니까요. 거기다 쭉 밑줄을 쳐주세요.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 출현.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산소는 독성이 있어. 그래서 되게 많은 애들이 죽었어, 얘 때문에. 그러다가 산소가 효율적이라는 거를 누가 발견해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진화를 해. 산소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걸 터득을 하는데 남세균이 광합성을 했잖아. 광합성을 하면서 뭔가 에너지 물질, 포도당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쓰기에 산소가 되게 필요하다는 거를 누군가 알아내. 어떤 생물이 만들어져. 단세포인 생물이. 누가 그걸 먹어. 그래갖고 그걸 내 세포의 소기관으로 만들어버려. 그게 미토콘드리아야. 마이토콘드리아. 그리고 남세균을 누가 또 먹었어. 한 놈이 두 개를 다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활동성도 좋아지고 뭐 움직임도 좋아지는데 스스로 내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이제 남세균 같은 애를 먹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야. 혼자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뭘로 진화한 거냐면 식물로 진화한 거야. 내 세포 안에. 그래, 남세균 같은 애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몸속에서 엽록체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은 엽록체는 먹지 못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만 먹었어. 마이토콘드리아 역할을 하는 애만. 그러니까 얘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에너지가 있는 걸, 에너지 자체를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뭘로 진화한 거겠어? 동물로 진화한 거야. 그래서 식물의 몸 안에는 엽록체하고 마이토콘드리아가 둘 다 있는 거고 동물의 몸 안에는 마이토콘드리아밖에 없는 거야. 엽록체가 없어. 우리는 광합성을 한다고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해. 대신에 되게 효율적이지. 뭐 먹으면 돼. 먹으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발달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진화의 계통이 나눠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에 그러면 화석은 뭐가 있냐? 두 개밖에 안 나와.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거하고 에디아카라 동물군. 스트로마톨라이트 먼저 얘기하면 남세균이 있었잖아.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면서 그 찌끄러기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광합성을 하려면 깊은 곳에 있어야 되겠어? 높은 데로 올라와야 되겠어? 높은 데로 올라올 거야. 점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암석 같은 데 위에 슬쩍 걸치기도 하고 파도 치면서 산소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되니까 표면이 더 이산화탄소가 많잖아. 그러니까 표면 근처에 최대한 자외선을 피해서 너무 또 올라와 버리면 안 돼. 자외선 때문에 죽을 테니까. 그래서 너무 깊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막 자라면서 덩어리져서 뭉쳐지기 시작하는 얘들이 그게 돌처럼 굳은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야.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어. 그 인천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해 5도라고 불리는 섬이 5개가 있는데 백령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백령도 해안에 가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그냥 굴러댕겨. 그 얘기는 뭐야? 백령도는 선캄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진 땅이라는 뜻인 거야. 엄청 오래된 땅이야. 그 땅은 유구한 전통이 있는 땅이지. 그리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건 이거는 해면 동물, 그러니까 무척추 동물들 뭐 말미잘, 해면 이런 애들이 뭉쳐져서 발견된 건데 어디서 발견된 거냐면 호주에 있는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이것들이 뭉쳐져서 화석으로 발견이 됐거든. 다른 데는 없어. 거기서만 유일하게 발견이 됐어. 대략적으로 그 탄소 측정법을 활용을 해서 한 보니까 6억 년 전 정도일 거라고 판명이 됐어. 6억 년 전이면 성캄브리아 시대잖아. 아직 고생대가 오기 전. 이때 이런 뭉쳐진 애들이 발견이 돼. 이거 책에 있을걸? 13쪽 오른쪽에 보니까 약 6억 년 전에 생성된 호주의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발견된 무척추 동물인 해파리, 해면동물 이런 애들이 뭉쳐져 있는 거. 여기서만 딱 발견됐어.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 군집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끝이야. 성캄브리아 시대는. 자, 고생대. 야, 고생대가 외울 게 제일 많아. 자, 보세요. 이거 내가 만들어낸 말인데 어떤 선생님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가 100% 내가 만든 거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 선생님이 만든 거를 내가 약간 바꿨어. 외우기 쉽게. 고사만 가필드. 니네 이제 학교 갈 거잖아. 고1이 딱 될 거야. 딱 첫날 교실에 들어갔는데 아는 애들이 많겠어? 없겠어. 어쩌면 하나도 없을지도 몰라. 내가 아는 애들이 우리 반에. 그럴 가능성 되게 많겠지. 그러면 어때? 분위기가 조용할 거 아니야. 첫날 교실에 가면. 첫날부터 나대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 뭐야? 이런 생각하지. 와, 쟤랑 친해져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애들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야. 조용해 분위기가. 그래서 고1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끼 고양이라고 표현해. 새끼 고양이 키워본 사람들은 알 텐데 새끼 때는 되게 애가 샤이해. 장난도 안 치고. 나이 먹으면서 점점 능글맞아지거든. 고양이들도. 선생님이 어렸을 때 고양이를 키웠는데 우리 집 고양이는 내가 뭔가 들고 있을 때만 와. 먹을 거. 안 움직여. 배가 이렇게 나가지고 나보다 더 뚱뚱했거든. 배를 깔고 뜨뜻한 데 누워있어. 맨날 걔 일과야 그게. 걔가 움직일 때는 밥 먹을 때, 똥 쌀 때. 요때만 움직여. 말년에는. 그래서 가필드라고 썼는데 가필드라는 캐릭터가 있어. 나중에 검색해봐. 누런색 고양인데 눈 이따만하고 되게 뚱뚱한데 되게 장난쳐. 막 지나가는 애들 막 툭툭 쳐서 막 빠뜨리고 괴롭히고 이런 능글맞은 고양인데 고3이 되면 가필드처럼 된다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 새끼 고양이였던 게 점점 능글맞아져서 고양이 가필드가 된다고. 자, 고생대는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삼엽충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완종류라는 게 있고요. 갑주어가 있네. 이건 물고기야. 꼭 탕구리처럼 머리에 뼈를 뒤집어 쓰고 있는 물고기. 필석. 얘네들이 고생대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석이야. 그리고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어. 고사리 같은 애들. 그리고 양서류하고 어류가 번성을 했어. 그래서 고사만 가필드 고양이라 그랬잖아. 어떻게 울어? 양양 이렇게 울어. 고사만 가필드 양양 울어. 이렇게 외우면 좀 외우기가 쉽겠죠? 고사만 가필드 어떻게 울어? 양양 울어. 양양
양치식물, 양서류, 어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무슨 화석이라고 쟤들이? 표준화석. 고생대 하면 생각나는 표준화석. 됐죠? 그럼 중생대로 넘어가면 공룡하고 암모나이트밖에 안 봐도 돼. 공룡은 땅에서, 암모나이트는 바다에서. 그리고 식물은 고생대 때 양치식물이 번성했는데 중생대 때는 거시식물이 번성을 합니다. 거시식물. 그리고 얘네들은 파충류잖아. 파충류가 번성해. 파충류의 시대야. 중생대는. 그리고 신생대로 넘어가면 매머드하고 화폐성만 책에 나와. 그쵸? 그리고 매머드는 뭔지 알지? 코끼리처럼 생긴 거. 그럼 매머드가 살았던 환경은 지금 아이스에이지나 이런 영화 보면 막 시베리아 추운 눈이 막 쌓인 벌판에 매머드 다니잖아. 이거 거짓말이야. 매머드는 그런 환경에서 살 수가 없어. 지금 코끼리 한번 생각해봐. 코끼리 사는 환경 밀림에 살아? 초원에 살아? 밀림이 초원이구나. 밀림? 애매하다. 밀림이 초원 맞긴 하거든. 숲풀이 많이 자란 사바나 이런 데 살잖아. 코끼리 엄청 먹어. 하루에 30kg 이상 먹어야 돼, 풀을. 근데 시베리아 그 동토에서 뭐 먹을 게 어디 있어? 저렇게 크게 어떻게 살아? 실제로 러시아 탐험대가 그 북극권을 탐험하다가 썰매개 끌고 다니면서 탐험하다가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근처 동굴을 발견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막 개들이 짖어갖고 그 동굴 안쪽으로 가봤더니 매머드가 실제 통으로 얼어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1960 몇 년인가 그랬거든. 50 몇 년인가 60 몇 년인가. 너무 잘 얼어 있어가지고 얼음을 뜯어내고 이 살점을 개들이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거를 뜯어낸 김에 아예 다 뜯어봤더니 위 안에 온대에서 자라는 풀하고 꽃이 발견됐어. 씨앗하고. 그러니까 뭐야? 얘가 거기서 얼어 죽기 직전에 그 땅은 온대 지역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풀 뜯어 먹다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얼어 죽은 거야. 한순간에. 시베리아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따뜻한 기후였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지. 화석으로서. 매머드. 그리고 바다에서는 화폐석, 동그란 조개야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속시식물이 많이 자라. 번성했던 거지. 그리고 조류와 포유류가 번성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잘 보세요. 고3은 가필드 양양 울어. 고3들한테 가필드라고 약 올렸더니 겉봐 속이 좁아. 내가 울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억지 같긴 하지만 고3한 가필드 양양 울어 겉봐 속 좁아. 이렇게 외워주면 외우기가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통으로 써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좋아요. 찍어 이 새끼야. 적었어? 적지도 않고 찍지도 않고. 자, 그리고 책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생대 기후의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없는데 두 번째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기의 판게아 형성. 그러면서 대멸종이 일어나. 말기에 판게아가 만들어지면서 대멸종이 일어나. 그리고 생물은 어땠냐면 초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종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밑줄 칩니다. 종과 수가 엄청나게 증가해. 고생대 생물에. 이걸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불러. 바다의 대기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됐다라는 뜻이야. 생물들이 엄청 증가해. 그리고 중기 동그라미 치시고 육상 생물이 출현해. 왜? 오존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존층이 만들어지면 자외선이 차단되니까 육지에도 생물이 살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고생대 중기에 일어난 일이야. 말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생물의 대멸종 밑줄 칩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 판게아 화산 폭발 둘 다 밑줄 치고요. 판게아가 만들어지면서 대멸종이 일어났고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이런 거야. 고생대 때는 아직 바다의 생물이 더 많이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바다 아무데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근처, 대륙 근처에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 몰려 살아. 왜냐면 땅에서 우리 생물들이 꼭 필요한 미네랄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거를 먹고 살아야 돼. 먹이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야. 미네랄 같은 거. 그래서
대륙에서 멀지 않은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있던 대륙들이 떨어져 있으면 이 주변에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돼서 대륙이 뭉쳐지니까 여기 살던 애들이 다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살던 애들 다 죽어버린 거야. 대륙이 붙어버리니까 살 공간이 없어진 거잖아. 이래서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필석, 어류 이런 애들, 갑주어들이 살았고 육지에는 양서류와 곤충 그리고 양치식물이 번성했고 거시식물이 출현만 했어요. 자, 거시식물이 번성하는 건 중생대야. 중생대로 넘어옵시다. 중생대 기후에 되게 중요한 점은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칩니다. 빙하기 없어. 빙하기 X. 그래서 따뜻해. 왜냐면 초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판게아가 다시 쪼개지기 시작해. 땅이 쪼개져. 땅이 쪼개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발산형 경계잖아.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나겠지.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 가스들이 퍼져 올라가면서 이산화탄소들이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지구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었어. 끝까지 따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식물도 엄청 크게 자라고 동물들도 엄청 크게 자랄 수 있게 되고 산소 농도가 많아지지 식물이 크게 자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따뜻해. 비 많이 와. 그러면 엄청 크게 자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막 브라키오사우루스 막 10m 넘는 애들 막 20m 가까이 사는 애들도 막 만들어지고 걔네들 하루 종일 뭐 했겠어? 하루 종일 먹었겠지. 그 몸을 유지하려면 하루 종일 먹어야 돼. 근데 걔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브라키오사우루스 한 마리가. 그 동네 육식공룡들은 한 달 동안 파티인 거야. 그것만 뜯어먹으면 돼. 그러니까 육식공룡들도 크게 자랄 수 있었겠죠. 그러다가 중생대가 끝나. 중생대가 끝나는데 언제 끝나냐면 말기에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 밑줄 칩니다. 그리고 대멸종도 있었어. 실제로 소행성이 충돌한 흔적이 있는데 멕시코에 유카탄 반도라는 데가 있거든요. 멕시코 끝자락이라고 가장 남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 그래서 거기에 지름이 10km 정도 되는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왜? 우유를 한 방울 똑 하고 떨어뜨리면 표면에다가 우유가 왕관처럼 이렇게 올라가잖아. 땅도 마찬가지거든. 어마어마한 걸 니네가 이제 모래밭에다가 야구공을 있는 힘껏 빡 던지면서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봐. 그러면 야구공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옆에 있던 모래들이 팍 하고 올라가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움푹 패인 그릇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유카탄 반도에 아직도 있어. 지름이 한 10km 정도 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과 이런 진동 때문에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타오르면서 남미, 북미 대륙이 다 불타버렸겠지? 그럼 그 연기가 올라올 거고 그것 때문에 지진의 일이 태평양 대서양으로 흩어지면서 이쪽에도 영향을 주고 그렇게 타올라간 연기들이 전 지구적으로 덮으면서 이게 1, 2년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몇천 년간 이어진 거야. 그럼 대화재가. 그런 화재에서 공룡들이 어떻게 살아남아? 일단 하늘이 껌껌해지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겠지. 그리고 독가스들이 막 퍼졌을 거 아니야.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기온이 떨어졌다는 거야. 기온이 떨어지면 얘네들은 파충류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추위는 견딜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러면 그 공룡들이 다 죽고 나면 거기에 뭐가 살아남겠어? 조류라든지 포유류는 따뜻한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저때 포유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거고 설치류들, 쥐종류 그런 애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초기 포유류들. 그런 애들이 이제 공룡이 사라진 그 넓은 땅에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과 같은 시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실제로 그 화석 소행성 폭발의 흔적도 있고 중생대는 그런 식으로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육지에는 공룡 그리고 거시식물이 번성했는데 거시식물은 은행나무,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이파리가 뾰족뾰족한 애들이랑 은행나무를 거시식물이라고 불러. 말 그대로 씨가 겉에 있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은행은 씨가 속에 있는데요. 그냥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말자고. 그냥 잎이 얇어. 거시식물은 뾰족하거나 얇어. 그러니까 넓은 잎은 은행나무만 속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언제부터 살았던 나무인 거야? 이 중생대부터 살았던 나무인 거야. 살아있는 화석인 거지 은행나무는. 그래서 그리고 신생대로 넘어가면서 속시식물이 등장합니다. 사과, 열매 맺는 과일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생대 기후부터 해야 되는구나. 신생대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두 번째 줄에 빙하기와 간빙기 반복 밑줄 치고요. 빙하기가 몇 번 있었냐면 4번 있었어. 자, 내 손가락 봐봐. 빙하기가 4번 있었고 요 사이사이를 간빙기라고 하는 거야. 1번, 2번, 3번 있었겠지. 빙하기 4번에 간빙기 3번. 그거 적어 놓으세요. 신생대 말기에 빙하기 4번, 간빙기 3번. 그리고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도 밑줄 쳐주세요. 얘네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신생대야. 히말라야와 알프스. 바다에는 화폐석, 땅에는 메모드. 또 이런 애들도 있었어. 검치호랑이라고 해서 스밀로돈. 이빨이 이만큼 나와 있는 긴 호랑이. 왜냐면 메모드 잡아먹어야 되니까 메모드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멸종했지 걔들은. 왜냐면 이 걸리적거려. 그리고 메모드가 힘이 세잖아. 내가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땅 해야 되는데 잘못 물어가지고 허벅지 이런 데를 물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몸을 이렇게 막 비틀면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다가 이 부러지면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잖아. 송곳니니까 어떻게 돼? 이 턱주가리가 날아가는 거야. 그럼 얘도 죽어. 굉장히 불편한 이빨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선택돼서 없어진 거야. 스밀로돈들이 지금은 없죠. 지금 호랑이는 어때? 무는 힘도 되게 세지만 이 때리는 힘도 되게 세거든 호랑이. 체격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스밀로돈들이 어떤 식으로 사냥을 했는지는 사실 밝혀진 바는 없지. 우리가 화석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비슷하게 생긴 그런 다른 고양이과 생물들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류가 등장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대멸종이 나오는데요. 대멸종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멸종은 5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5번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2개만 기억하면 돼. 3번 대멸종, 5번 대멸종. 왜냐면 3번 대멸종으로 인해서 고생대와 중생대가 갈라진 거고 5번 대멸종으로 인해서 중생대와 신생대가 갈라진 거거든. 3번 대멸종은 아까 왜 생겼다 그랬어요? 고생대 말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판게아.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주변에 살던 애들이 싹 다 죽었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생물과의 수거든. 생물과의 수. 이때 대멸종이 된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생물과래. 생물의 종이 줄어든 게 아니고 생물의 과가 줄어든 거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생물의 종이 줄었다라고 하면 사자 싹 멸종, 호랑이 싹 멸종 이런 뜻이거든. 근데 생물의 과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고양이과, 예를 들어서 고양이과에 누가 있어? 사자, 호랑이, 표범, 치타, 고양이, 삭. 개과에는 개, 늑대, 얘네들은 같은 종이에요. 뭐 하이에나, 리카온, 뭐 이런 애들. 과가 줄었다라는 건 얘네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졌다는 얘기야. 한 종 한 종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라고, 과가 줄어들었다라는 건. 근데 고생대 때는 이 과의 수가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나서 반토막. 그러니까 이걸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시대 구분을 하는 거야. 고생대와 중생대를. 판게아와 화산폭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중생대와 신생대를 나누는 5번째 대멸종에는 소행성 충돌과 화산폭발. 왜 나눠? 여기는 공룡이 다 사라졌잖아. 공룡이 다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3번째 대멸종, 5번째 대멸종은 반드시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종이 이 정도로 사라지려면
뭐 100마리가 있었는데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50마리가 죽었네 이게 아니라 종의 수가 사라지려면 거의 80% 90% 이상이 죽어야 돼. 어마어마한 거였다라는 거지. 이 고생대 세 번째 대멸종은. 근데 대멸종이 꼭 나쁜 거냐면 그렇지는 않아. 대멸종을 해야 새로운 애들이 또 새롭게 번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 여기서 고생대 때 양서류들이 대멸종을 했더니 파충류들이 늘어나서 진화할 수 있었고, 파충류들이 이 공룡들이 대멸종을 했더니 포유류들이랑 조류들이 그 넓어진 땅을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거니까 어쩌면 있잖아, 타노스가 이렇게 한 거 지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일지도 몰라.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니까? 우리 때문이니까. 자, 그 밑에 개념 확인 문제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16쪽에 이거 쭉 정리된 게 있거든요. 지질시대 지구 환경과 생물 변화 그림으로 해서 잘 정리된 게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로 하시고, 숙제는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21쪽까지 쭉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21쪽까지 쭉 숙제를 하시고 지금은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